최근 한일 정상회담과 양국 교회 간 선교 협력으로 일본 선교 현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거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두고 고양시청과 벌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일명 다락방의 류광수 총재가 700억 원대 재정비리 의혹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구피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훈 대상자를 위해 의료비 지원에 나섭니다.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 교단이 직접 나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도 박람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 교회 간 화해와 선교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교회의 과거사 사죄 표명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의 관계 개선 의지가 더해져 선교 현장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거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선에서 활동하는 선교 기관을 만나 일본 선교에 대한 전망을 알아봤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어 가사의 찬양을 부르며 예배하는 이들. 일본의 역사와 문화, 종교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일본 선교에 대한 이해를 넓혀갑니다. 정말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전문가 분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좀 제대로 알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본 복음선교회 제2EM의 선교 훈련 현장. 평신도와 목회자를 대상으로 32년간 이어져 왔으며 지금까지 140명의 선교사를 배출했습니다. 3개월간 교육을 진행하고 현지 교단과 협력해 선교사들의 정착도 돕고 있습니다. 먼저 그런 사역을 하기 전에 이런 일본 문화를 우리가 잘 또 이해한다면 우리 한국 선교사가 그쪽에 가서 이렇게 일본 문화의 아이덴티파이가 돼야 되죠. 일선 선교사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일본 선교는 여전히 높은 벽에 막혀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 선교사는 약 1,600명, 그중 본래 목적대로 현지인 대상의 선교 사역을 유지하는 비율은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1% 미만인 일본의 특수성과 더불어 양국의 역사적 갈등이 선교 현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를 후원할 때 후원하는 교회가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일본을 간다, 일본을 가고 싶다 하면은 별로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 또 분위기가 일본을 이렇게 안 좋아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가까운 이웃을 두고 이렇게 멀리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가운데 최근 광복 80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 예배에선 일본 교회가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표명하고 양국 교회의 선교 협력을 다짐하면서 선교 현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アジア宣教と世界宣教のためにまたアジア地域と世界の平和のために手を携えて共に祈り協力していけることを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통한 관계 개선 의지까지 더해지면서 선교 영역도 전환점을 맞이할 거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노력과 양국 관계 개선, 또 교회들의 협력이 더해져 일본 땅에서도 더 많은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고양시 풍동 물류센터 건물의 용도 변경을 두고 고양시청과 벌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28일 신천지 측이 제기한 용도 변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천지의 고양시 내 포교 활동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고양시 측 변호인은 고양시의 직권 취소가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면서 재판부가 편법적인 용도 변경의 제동을 건 만큼 신천지와 소송 중인 다른 지역의 재판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일명 다락방의 류광수 총재가 700억 원대 재정비리 의혹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공동체 훈련장 사무실과 서울 강서구 237센터 등 다락방 시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락방 탈퇴자 모임인 코람데오 연대는 지난 3월 유총재가 20여 년간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하겠다며 약 700억 원의 후원금을 모금했고 이 중 약 375억 원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며 유총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유총재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훈 대상자를 위해 의료비 지원에 나섭니다. 구피플은 부산 보훈병원에서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연말까지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광주와 대구, 부산 지역 저소득 보훈 대상자 6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2021년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 보훈 대상자의 절반이 저소득층이며 이 중 10%는 진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 교단이 직접 나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생활 밀착형 전도는 물론 세대별 맞춤 전략까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도 박람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양리은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로고스 교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주최한 2025 전도 박람회 현장에는 전국에서 500여 명의 목회자와 사모들이 모였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안성우 기성 총회장은 지금이 전도가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변하지 않기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게 이 시대에 어렵다, 끝났다라고 하지만 저는 21세기 교회 부흥의 중심에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가 섰다고 봅니다. 우리는 어차피 복음 전도관으로 시작한 전도의 DNA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김상현 부강감리교회 목사는 세대별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고 교회가 가진 달란트들을 최대한 활용하길 당부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 함정에 빠져버렸는데 목사님들의 사고 구조가 50년대 교회 형태로 머물러 있어요. 성결교회의 부흥과 복음 전파를 위해 마련된 이번 박람회에서는 실제 사역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전도 아이디어가 제시됐습니다. 현장에서는 20개가 넘는 전도 부스가 운영되며 네일아트, 칼갈이, 풍선아트 전도 등 실제 목회 현장에서 쓰인 다양한 전도 방법들을 직접 시연해보기도 했습니다. 기성총회는 참가 교회마다 전도 물티슈와 건빵, 전도 마차 등을 지원하며 실질적 도움도 제공했습니다. 박람회에 참가한 목회자들은 다른 교회의 사례를 배우며 전도에 대한 지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너무 좋고요. 또 전도에 대한 또 인사이트를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얻고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 교회가 가진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하고 세대와 상황에 맞는 전략을 고민할 때 21세기 한국교회 부흥의 길도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양예은입니다. 예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한국미술인 선교회가 33번째 미술대전을 열었습니다. 이세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형형색색의 작품들이 걸린 전시장. 서울 인사동 마루아트센터에서 열린 제33회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 개막식 현장입니다. 한국미술인 선교회는 지난달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 115점을 선보이며 신앙을 예술로 풀어냈습니다. 저희 작품 하나하나는 본인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작품을 보러 오시면 그 안에 있는 복음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위로와 그다음에 또 치유와 그다음에 행복한 것을 또 보시고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올해는 26명이 입선, 11명이 특선에 올랐습니다. 최우수상인 골든 십자가상은 고민경, 김갑수, 이창수 작가에게 돌아갔습니다.
고민경 작가는 염색된 퀄트 원단의 요르단 선교지에서 본 풍경을, 이창수 작가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며 얻은 영감을 강렬한 붉은색으로 담아냈습니다. 김갑수 작가는 CPU판과 LED 센서, 구리선 등을 활용해 기술 문명시대 신앙인의 고민을 형상화했습니다. 불빛을 내며 움직이는 세모형 설치물은 파괴된 창조 세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상당히 그리스도인들이 문명에 대해서 신앙과 이렇게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현대에 있는 어떤 이런 문명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잘 이용을 하고 조화를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개회 예배에서 설교한 김병호 목사는 기독 작가들이 신앙인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며 격려와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먼저 확고하게 성립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 달란트를 얼만큼 잘 활용하냐, 이것도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우선시돼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기독 미술인들의 다양한 작품 세계는 다음 달 1일까지 마루아트 센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이세은입니다. KBS가 KBS 뉴스 인터넷판에서 지난 7월 18일 단독 보도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압수수색, 임성근 기독교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판정에 따라 정정 및 반론 보도를 게재했습니다. 당시 KBS는 임 전 사단장의 부인이 순복음교회에 함께 다니던 신도이자 친윤 핵심으로 분류되는 이철규 의원에게 구명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철규 의원은 순복음교회에 다닌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티비와 답콕이 공동체 마약 근절 의식을 확산하고 중독자 재활과 치료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업무 협약에 따라 구티비는 답콕의 마약 예방 활동과 선교 사역을 보도합니다. 답콕은 마약 근절 캠페인에 더해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 기자로도 활동하며 지속해서 메시지를 전할 계획입니다. 복음을 넘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 마약 청정국을 만들어도 우리가 연합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마약을 예방하는 것도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부합합니다. 이 밖에 양기관은 마약 예방 캠페인은 물론 중독자 치료와 재활 등에 있어서도 지원 범위를 넓혀 나가기로 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제5회기 호남 중부지역 장로회 협의회 세미나가 전주 동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개회 예배 설교에 나선 전주 은강교회 한기영 목사는 그래도 기도합시다라는 주제로 옛 선지자와 사도들의 믿음을 본받아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말씀을 새기며 신앙적 소명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회원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사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같은 은혜로 축복받는 우리 호남 중부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밖에 박 회장은 앞으로도 장로 회원들의 연합을 위해 다양한 섬김에 앞장서겠다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총 지출 720조 원대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으로 올해보다 8%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동력을 잃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성장을 견인하는 인공지능, 연구개발 분야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했습니다. R&D 예산은 내년 35조 3천억 원으로 19.3% 증가하고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는 4조 1천억 원 증가한 32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결의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별재판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내달 4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당내에서 이견이 노출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이 모두 의견 수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열고 석유화학 및 철강산업 불황으로 지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충남 서산시와 경북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선제대응 지역 지정은 지난 5월 전남 여수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특히 포항은 2022년 태풍 흰남노 피해 이후 3년 만에 다시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 7.09%로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 내년 7.19%로 오릅니다. 직장인들이 더 내는 보험료는 월 평균 2,235원입니다. 정부는 취약한 지역, 필수 의료의 지원이 필요하고 간병비 급여화 등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치한 금융사와 이동통신사의 관리 책임이 부과됩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금융계좌가 활용되는 만큼 이에 대한 금융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피해액 배상 책임을 법제화하고 관리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하는 이 통사는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 제재가 취해집니다.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를 더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지방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고 인구 감소 지역 내 세컨드홈 특례도 확대합니다. 행정안전부가 28일 지방세 발전위원회를 열고 발표한 2025년 지방세법 개편안은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10월 초 국회 의결 절차 후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올해 국내 대학에 다니는 외국 학생이 지난해보다 20%가량 늘어 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초중고의 다문화 학생은 처음으로 20만 명대에 진입했습니다. 교육부가 28일 공개한 2025년 교육기본 통계를 보면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는 외국 학생 수는 25만 3,434명입니다. 사립대들이 학력 인구 감소, 대학 재정 여력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 학생을 유치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합니다. 집권 후 첫 다자외교 무대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강력한 반서방연대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지 시간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에 도출되지 않은 배경에는 자동차 관세율과 대미 투자 규모 등 민감한 항목에 대한 양측의 줄다리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상 막판 미국 측이 관세 협상 당시 한국 측이 약속한 3,500달러의 대미 투자의 구체적 내역을 공동성명에 명시하자고 주장했고 미국 측은 지난달 말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한 한미 관세 협상 합의를 성명에 명시하자는 한국 측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소액 소포 면세 제도의 폐지가 영구적이며 어느 국가에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미국에서는 개인이 일일 수입하는 제품의 가치가 8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부터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된 소액 소포의 면세를 중단했으며 오는 29일 0시 1분부터는 모든 국가에 적용됩니다. 세계보건기구를 이끌고 있는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이 현지 시간 2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대규모 기아와 살상이 발생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아픔을 극복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밝혔습니다. 27일 알자지라에 따르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현재까지 가자 지구에서는 약 62,966명이 숨졌습니다. 기아와 영양실조로는 어린이를 포함해 매일 최소 90명의 가자 주민이 숨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다음 달 8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2026년도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자동차, 섬유, 플라스틱 등 중국산 수입품의 추가 관세 부과를 논의 중입니다. 블룸버거 통신은 멕시코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이
저가 중국산 제품의 유입 차단을 압박하는 배경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제품들이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 합의문 작성이 다음 달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28일 NHK 등 현지 언론은 합의문 논의를 위해 28일부터 30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었던 아이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강요 간 회담하기 전 마무리되어야 할 실무 논의에서 조정이 덜 된 부분이 있어 일정을 연기했다는 게 일본 정부 측 공식 반응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은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영남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우산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강릉 3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제주, 부산 33도, 대구 3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본 복음선교회는 32년간 평신도와 목회자를 훈련해 140명의 선교사를 배출했지만 일본 내 기독교인은 여전히 1% 미만으로 선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역사적 갈등은 일본을 향한 선교사 정착과 후원에도 장애 요인으로 꼽혔는데요. 그러나 광복 80주년 기념 예배에서 일본 교회 사죄와 협력 약속, 양국 정상회담으로 인한 관계 개선 움직임은 선교 현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